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드디어 올해 2023년도 세무사 2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죠? 제가 어제 바로 강평을 좀 올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제가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강평 못 올렸고요. 지금 그 다음날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 시험 총평을 해보자면, 어, 쉬웠어요. 쉬웠어요. 다만, 주제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였다면, 문제 계산이 쉬웠더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대비하지 못했던 주제였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뭐 제 홍보를 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올해 저 말고도 다른 강사분들도 금융자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복합금융상품도 나올 때가 꽤 됐다고 그랬고, 법인세 회계 최근 몇 년 동안 회계사 시험에 다기간으로 세율 바뀌고 기간 내 배분도 굉장히 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지 오래돼서 우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금융자산 시리즈, 채권 시리즈 우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까지 나왔죠. 워낙 뭐 강조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보시고 당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법인세에게도 우리가 올해 회계사 기출문제나 작년 회계사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이거보다 훨씬 세게 나왔고 했기 때문에 푸셨을 수 있으셔야 돼요. 푸셨을 수. 연결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시험 보고 확실히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문제가 두 개 나오면 한 문제 주제 하나, 한 문제 주제 하나였다면 요즘에는 한 문제 주제 뭐 두 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지금 세 개도 나왔죠. 그래서 이게 한 문제 두 문제 되지만 옛날처럼 두 주제가 두 단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 뭐 네 단원, 다섯 단원, 여섯 단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 하시는 분들도 고급 회계를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우리 동차 때나 유예 때 제가 고급 회계 무료 강의 찍어놨고, 세무사용으로는 요 정도 나오면 맞출 수 있게 수업 들으려면 10강 정도면 충분하니까 전체 내용이 꼭 들으라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무료 강의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혹시 이거 보시고 내년에 또 시험을 봐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고급 회계 세무사용으로는 진짜 2차 시험까지 다 합해서 10강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10강? 그 정도는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문제 주제 뭐 제가 이번에 운 좋게 많이 맞췄건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주제, 여러분이 대비가 됐던 주제라면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계산도 간단했어요. 사실 작년 시험이나 재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저도 시험지 받아갖고 뭐 답안을 작성해서 풀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면서 풀면은 저도 1시간은 당연히 훌쩍 넘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저도 답안 작성하면서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한 답안 작성하면서 하는데도 40분 안짝으로 끄는 것 같아요. 잘난 척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제가 뭐냐면, 이번에는 그 회계학 1에서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한 학생들이랑 준비를 못한 학생들이랑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회계학 1에서 구독점 확 해버리고, 대비가 안 됐던 친구들은 회계학 1에서 점수가 낮을 것 같아서, 뭐 다른 시험도 지금 다른 과목들도 저 얘기를 들었지만 회계학 1에서 어느 정도 고득점이 됐던 게 합격의 열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점수 차가 많이 날 수 있는 단원과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강평까지는 여기까지 했고요. 해설을 좀 해볼 건데 아시죠? 지금 수업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야 시간 내에 정확히 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평 해설하는 거 알죠? 그래서 내용 설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 쓰면 어떻게 풀었을지 좀 볼 거니까 같이 좀 진행해보죠. 제가 답을 저도 이렇게 써봤어요. 제 평소에는 제가 수업할 때는 들고 하지 않지만 요 해설 강의니까 혹시나 혼자 찍다가 숫자가 잘못 적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좀 약간씩 참고하면서 할게요. 제가 푼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문제 1번은 금융자산이랑 금융부채, 조건의 변경, 그 다음에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조건의 변경, 그 다음에 재분류가 나왔는데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물음 1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금융자산을 취득했고요. X1년 초에 X1년, X2년, X3년 있고요. 액면금액 100만원입니다. 표시이자 몇 프로? 6%니까 6만원 요렇게 갈 거고요. 요 시점에 유효이자율이 10%라고 했습니다. A씨 금융자산으로 취득을 했대요. 요렇게. 근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X2년 말, 시점도 정확히 보셔야 되겠죠? X2년 말에 만기를 5년으로 연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X3년, X4년, X5년으로 연장하고요. 액면 금액은 그대로인데 표시 이자율 4%라서 액면 이자 4만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보시면 수수료를 냈잖아요. 지금 보시면 한국이 세무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그랬거든요. 세무가 A씨금융자산이에요. 그럼 한국은 당연히 사채겠죠. 그럼 얘가 얘한테 지급했으니까 세무 입장에서 돈을 받았죠. 그쵸? 그 수수료가 서로가 서로에게 준 돈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얘한테 받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는 항상 뭐 얘 쪽만 나오거나 얘 쪽만 나왔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쪽만 나왔는데 얘 입장에서 받는 게 나왔다. 요 계산 실수가 좀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시고요. 이자율 보시면 이때 8% 이자율이 있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신용 위험은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 제가 좀 웃겼던 게 X 2년 말에 A씨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럼 X 2년 말에 A씨 금융자산 장부 금액은 요거 그냥 10%의 이자율로 땡겨 아이고 X 2년 말이죠. 나도 혼날 뻔했네. X 2년 말이니까 요것만 땡겨오면 되잖아요. 그쵸? 요것만 몇 프로 땡겨와요? 10%의 이자율로 땡겨오니까 X 2년 말의 장부 금액은 얼마 나와요? 963 646 나와요. 여러분 걱정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숫자를 이용해서 쭉 삼각해서 숫자가 오던가 아니면 현가 개수 같은 걸 이용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이거 구한 다음에 여기서 쭉 당겨오신 분들은 단수 차이가 한 몇십 원 나요. 그쵸? 또 이걸 걱정한다고. 어떤 강사는 이게 숫자가 얼마인데 어떤 숫자는 또 숫자가 이렇고 괜찮아요. 이 정도 단수 차이는 당연히 버프를 둬요. 뭐 단수 차이 2, 30원 차이 난다고 답 틀리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963, 646이 요거 1번 답이죠. 혹시 모르니까 써드릴게요. 그래서 963, 646이 답이고요. 요 해설 문제랑 해설지는요. 오늘 저녁에 업로드 되면 저희 학원에도 업로드 하도록 제가 부탁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 문제 2번 보시면 계약 변경이라고요. 이거 계약상 현금의 변경이죠.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의 변경은 상업적 실질 여부 따져요, 안 따져요? 분명히 따지는 분 있었을 거라고요. 계약상 현금의 변경은 상업적 실질이래. 저도 말이 틀렸네요. 실질적 조건의 변경인지 실질적 조건의 변경이 아닌지 따지지 않잖아. 재고 요건을 제거되는 건지 재고가 안 되는 건지 중요하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기준서에는 재고가 되는 경우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나오면 재고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고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충족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 변경된 현금 흐름을 몇 프로의 이자율로 땡겨오면 돼? 당연히 8% 아니에요. 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흐름만 바뀐 거기 때문에 기존의 유효이자율을 계속 써서 변경된 현금 흐름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변경된 현금 흐름을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850772 나와요. 요 정도는 구구절절하게 안 써도 되겠죠? 그래갖고 또 마음 너무 기뻐갖고 여기까지 해냈어 하면서 또 요거 두 개 차이로 답 구한 분 있지?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난 이 출제자가 이걸 물어보고 여기서 숫자를 준 이유를 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것도 계산 못할까봐 좀 모르겠는데 장부 금액을 줬어요. 96만 원이라고. 이거 하면 안 돼. 96만 원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 차이가 뭐가 돼요? 계약상 현금 흐름 변경에 따른 손실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 한번 해보면 X 2년 말일자로 계약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보면 어떻게 돼요? A씨 금융자산이 줄어들 거라고요. 뭐와 뭐의 차이? 요거 두 개의 차이. 그럼 요거 두 개의 차이 하면 얼마 나옵니까? 109228 나올걸요? 여기 뭐 하면 돼? 계약 변경에 따른 손실 109228 하면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뭐예요? 109228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문제 보시면 뭐 있습니까?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 근데 보통 우리가 줬잖아. 그쵸? 근데 이건 어때요? 받았죠? 내가. 그럼 현금이 어디 와? 여기. 이거 분명히 또 제대로 읽지도 않고 여기 현금 오고 나 이거 알아요. 올해 회계사 1차 시험에 이거 나왔잖아요 하면서 여기 A씨 금융계산 쓰는 분 있었을 거라고요. 받았어요. 여기 올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계산하면 12,000원 12,000원. 근데 사실 요거 방향 헷갈려도 돼. 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해요? 수수료는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에 가감하잖아요.
그리고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익과 상계할 수 있지만 이거 기준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거 방향 헷갈려도 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수수료는 금융자산에 가감한다를 기억하고 있었으면 사실 방향이 헷갈려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답이니까요. 그쵸? 그럼 여기다 써드릴게요. 문제에서 계약 변경 이익이나 손실 구해보라고 그랬는데 얼마 나와요? 여기 1, 0, 9, 2, 2, 8 나오고 손실이죠. 그럼 어디 와? 앞에 반드시 마이너스 붙이셔야 돼요. 답안지 쓸 때 계약 변경 손실 10928 이렇게 명확히 쓰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반드시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쓰고 쓰던가 하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숫자만 써놨어. 그럼 당연히 채점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금융자산 보유자까지 봤고요. 문제 보시면 3번에 뭐 나와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 물어봤죠. 한국 입장에서 계약 변경 시점에 계약 변경 이익을 물어봤습니다. 얘도 요 시점의 장부 금액은 96만 원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뭡니까? 계약상 현금 흐름의 변경이 아니라 조건 변경 아니겠어요? 그럼 조건 변경 아니면 당연히 못 따져보셔야 돼. 얘랑 완전히 똑같아? 아니에요. 해봐야 돼요. 뭐 첫 번째로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 여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 장부 금액이 96만 원이야. 우리 실질적 조건의 변경 여부 딸 때는 변경된 현금 흐름에 당초에 이자율 곱하는 거 아시죠? 이자율 사용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현금 흐름의 변경만 보겠다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기 850 77259 거래원가 내가 지급한 게 있잖아요. 얼마? 12,000원. 얘도 빼주셔야 돼. 요 금액이랑 뭐랑 비교해요? 장부 금액에 10% 이상 되는지 봐야 되는데 보면 넘어요. 이 금액이. 그 실질적 조건의 변경에 해당해. 그럼 실질적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면 조건 변경 시점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알잖아요. 그쵸? 구사체는 상환하고 신사체를 발행하는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 구사체가 없어지는데 나 이 방향 맨날 헷갈려. 구사체가 없어지는데 구사체 장부 금액은 96만 원 나올 것 같고요. 신사체가 오게 되는데 요 변경된 현금 흐름을 몇 프로로 이제 보시면 변경 시점에 이자율이 8%잖아요.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걸로 보는데 새로운 사채를 발행한다는 게 뭐야? 그 시점에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시장이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경된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이자율은 8%로 쭉 땡겨오면 896, 884 나와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대차가 안 맞으니까 63116만큼 조건 변경 이번엔 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뭐가 있어요? 수수료로 현금이 12,000원 나갔죠? 실질적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원가는 조건 변경 손익에서 가감하고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새로 발행하는 부채 장부 금액에 가감하잖아요. 근데 얘는 실질적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 변경이 12,000원, 63,000원에서 까줘야겠죠. 여기까지 하면 조건 변경 이익 얼마 나와요? 51116 나오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문제에서 조건 변경 손익만 물어봤으니까 그럼 여기다 또 뭐 쓰면 돼요? 이번엔 이익이니까 51116 명확히 써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문제 1번에 물음 1번 풀어봤고요. 물음 2번 보시면 계약 변경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진짜 꿀 아닙니까? 꿀이죠. 깜짝 놀랐던 게 뭐예요? 문제 보시면 일단 뭐 첫 번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지만 문제 보시면 FVOCI 금융자산에서 AC로 재분류한다고 나왔거든요. 봐봐요. 지금 보시면 FVOCI에서 AC로 바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진짜 많이 했는데 FVOCI에서 AC로 바뀌면 결론이 뭐죠? 결론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FVOCI에서 AC로 바뀌거나 AC에서 FVOCI로 바뀌면 원래 두 개는 동일한 채권이라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바뀌어도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럼 뭐하러 FVOCI로 풀어요? 문제 보시면 기타 포괄손익 안 물어보고 연도별로 당기손익만 물어봤는데 그럼 어떻게 풀면 됩니까? 그냥 AC 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재분류가 뭔지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사실. 재분류 회계처리를 할 이유가 아예 없어요. 그럼 일단 문제 보시면
X1년 9월 1일 사업 모형이 변경됐지만 재분류일은 언제예요? 사업 모형이 변경된 그 다음 연도 사업 모형도 개시일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됩니까? 2000X 2년 1월 1일 쓰면 되겠죠? 꿀문제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이거 1점이에요. 1점. 11점이죠? 요거 1점, 5점, 5점이에요. 100%입니다. 그쵸?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보시면 자, 나 봐봐요. 뭐 굳이 구릴 필요 없지만 현금 흐름 그려보면 X1년, X2년, X3년 있고요. 액면 금액 100만원이고 표시이자율 8%니까 8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유효이자율 몇 프로예요? 10%. 여기까지 하면 지금 얼마? 950244인데 어차피 FVOCI나 AC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똑같아. 재분류를 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AC금융자산으로 보면 돼요. 그 밑에 공정가치 하나도 고민 안 해도 되겠죠?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X1년 말에 기대신용손실이 어떻게 돼요? 기대신용손실을 보면 여기 3만원이고 X2년 말에 기대신용손실이 만원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그냥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랑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랑 물어봤으니까 재분류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자 수익 얼마 남아요? X1년도에는 심지어 재분류도 안 됐으니까 950244 곱하기 10% 때리면 이자 수익 나오지 않을까요? 이자 수익? 그 다음 뭐 나와요? 기대신용 손실이 X1년 말에 3만원 있으니까 손상 잡고 손실충당금 잡아줘야겠죠? 그럼 우리 손상차손으로 얼마 있어요? 3만원 있겠죠. 그럼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예요? 65024 플러스겠죠. X2년도 봐봐요. 그냥 계속 AC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니까요. 그럼 X1년 초에 950244 있었는데 곱하기 1.1 빼기 8만원 하면 뭐 나와요? X1년 말, X2년 초에 AC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나오죠? 거기다 뭐 하면 돼요? 10%. 그럼 이자가 나올 거예요? 96527. 자, 봐봐요. AC금융자산이라면 X1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손실충당금이 3만원 있는데 X2년 말에 손실충당금이 만원만 있어야 돼요.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돼요? 손실충당금 2만원 없어지면서 이쪽에 뭐가 와? 손상차손 환입이 오겠죠. 여기 손상차손 환입 얼마 나옵니까? 손상차손 환입으로 2만원 플러스 나올 거 아닙니까? 손실충당금 줄면서 늘어나니까. 그럼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116527 나오게 돼요. 야, 너 무슨 해설 강의를 이렇게 성의 없게 하니? 제가 지금 이거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회계 연습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공부가 됐다면 지금 요 정도 사이즈 문제는 이렇게 풀고 딱 넘어갔어야지. 이거 만약에 지금 재분류하는 회계 처리를 했으면 오늘 원가는 조금 더 까다로웠다면서요. 원가 한 문제 못 푼다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구조를 알고 있는 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 회계 처리한다고 뭐 더 맞추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번에 회계학 일부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내가 쓸데없는 걸 많이 써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아직도 내가 단원별로 전체 구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물음 2번은 아주 쉽게 풀었죠? 요것도 풀었고 요것도 풀었으니까. 그래서 숫자 답을 좀 적어드리면 뭐 제가 답안을 올려드릴 거지만 65024 당연히 플러스고요. 여기는 얼마 나와요? 116527 나오게 되겠죠. 답안도 올려줄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어요. 사실 말이 쉽지 여기까지 풀고 나면 좀 힘들죠. 그렇죠? 정확히 알면 금방 풀었겠지만 하고 물음 3편. 제가 금융자산도 올해 금리 때문에 좀 이슈가 있어서 금융자산, 금융부채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전환사채도 안 나온 지 됐기 때문에 복합금융상품도 한번 나올 때가 됐다고 했잖아요. 전환사채도 올해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 어때요, 전환사채?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예제 수준으로 나왔죠.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조금 까다로운 게 3번이긴 했지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볼게요. 문제 보시면 또 3년이죠? 여기 3년? X1년, X2년, X3년 나와 있고요. 액면 금액 100만원, 표시이자율 5%니까 5만원, 상환할증금 10만원 나와 있고요. 문제 보시면 시장이자율 몇 프로? 10%. 전환사채 나오면 항상 봐야 되는 게 액면 발행인지
아니면 할인 발행인지 봐야 되는데 액면 금액으로 발행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발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행이죠? 그럼 제일 먼저 X1년 초에 전환사채 공정가치 구해보면 전환사채 공정가치는 얼마 나옵니까? 950, 770 나오고요. 950, 770 그럼 대차를 맞추면 뭐가 나와요? 나머지는 자본요소 전환권 대가로 얼마? 49230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1번 전환사채 자본요소 물어봤는데 뭐 당연히 49230 될 거고요. 문제 2번은 쉽죠. X2년 초에 전환사채 권리가 행사된 경우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어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전환사채가 전환되면 전환사채 없어지고 전환권 대가 없어지면서 자본금 주발주 오니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만 남아있게 돼요? 전환사채 현금으로 반쪽짜리만 남아있게 되니까 올해 전환사채가 권리가 행사됐다 하더라도 올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뭐밖에 없어요? 이자 비용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 결국에 물음 2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X2년도에 이자 비용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X2년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채가 950, 770 있는데 곱하기 1.1 빼기 5만원 하면 요게 뭐죠? X2년 초에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이죠? 여기다 10% 때리면 뭐예요? 아무 일도 없었을 때 X2년도 이자 비용이죠? 근데 몇 프로 남아있어요? 50% 남아있잖아요. 이게 X2년도의 이자 비용이고 이게 X2년도의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남으니까 49792 마이너스 나올 거고요. 흥분해서 여기 또 4979 있으면 틀려요. 마이너스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9792 나올 거고요. 물음 3번은 뭡니까? 그러고 나머지를 X3년 초에 재매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쉬운데요? 다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 있습니까? 거래원가 있어요. 거래원가.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지만 또 흥분해갖고 그 거래원가 읽지도 않고 푸시면 답이 안 맞는다고요. 그리고 요 3번 같은 경우엔 어디서부터 계산하느냐, 현가계수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현금 흐름을 땡겨오느냐에 따라서 현가계수 차이가 한 30번 정도 차이 나요. 이것도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출제원이 그 정도는 생각하고 채점할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한 거랑 현가계수 30원 차이 난다고 그걸 틀리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 같은 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시고 난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현가계수 차이 때문에 단수 차이가 좀 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 해볼 건데 여러분 우리 똑똑이들이니까 복잡할수록 회계처리 모양을 좀 기억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전환사채를 재매입하게 되면 전환사채가 없어질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 요 시점에 50%를 재매입하니까 현가계수 안 쓰고 하면 115만원 나누기 1.1항호에 50%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522 727 돼요. 그 다음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을 다 합해서 52만원 줬지만 그 52만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채의 공정가치와 자본요소의 공정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채의 공정가치는 어떻게 구해? 그 시점에 시장이자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12%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15만원 나누기 1.12하고 50%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현금 얼마 나옵니까? 현금이 513 393 나오고 그럼 대차를 맞추면 전환권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6607 나오겠죠.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대차를 맞추면 여기 뭐 재매입 손익으로 원래 이익이라고 써야겠죠. 재매입 이익으로 얼마? 9334 나옵니다. 여기 뭐 나오겠어요? 전환권 대가 장부 금액으로 없어지면서 뭔가 자본 요소가 뜨겠지.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만 물어봤으니까. 다만 뭐는 해주셔야 돼? 수수료로 거래원가가 10,000원 또 나갔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요 10,000원만큼 재매입 이익에서 까주고 여기 전환권 대가 재매입에 따른 자본에서 까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요것만 정확히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 어떻게 돼?
10,000원을 수수료로 내는데요. 제 매입 시점에 자본 요소와 부채 요소의 공정 가치가 52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부채 요소의 공정 가치가 513393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9873 나와요. 나도 알아요. 재매입 이익 까고 나머지는 재매입 손실 잡아야겠지. 약식으로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얘랑 얘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에요. 그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원래 재매입 이익으로 93434 있어야 되는데 거래 원가 때문에 배분된 금액이 마이너스 9873 있으니까 답을 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39 나오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물론 요거 계속 얘기하지만 요 금액들을 앞에서 땡겨오면 단수 차이가 좀 나요. 단수 차이가.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결국 제 매입 시점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539 되겠죠. 설마 여기서 이자 비용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니죠? 50% 전환되고 나머지 50%가 X1년 초에 재매입됐기 때문에 차권이 없어요. 이제 차권이 없으면 X3년도에 이자 비용을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재매입 손실만 딱 기록하고 나면 끝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1번 풀었고요. 1번은 뭐 금방 풀 수 있으셨을 겁니다. 유형자산이요. 제가 진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문제 2번을 보면서. 문제 2번. 제가 2번은 그러니까 주제가 3개 나온 건데 문제 2번 유형자산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유형자산을 낼까? 유형자산 사실 몇 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유형자산을 좋아하나 했는데 유형자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요즘 트렌드를 보면 2개 내건지 3개 내니까 고급회계도 자꾸 나오고 있지만 좀 2개 3개 나면 그래도 중급회계 1에서 절반, 중급회계 2에서 절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급회계 1에서 낼 게 없잖아요. 작년에 재고자산 나왔는데 올해 그래서 또 유형자산 낸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재고자산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급회계 1에서 사실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재고, 유형자산, 재고, 유형자산, 사채, 뭐 자본 요 정도밖에 없어요. 충당부채 있잖아요. 무형자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문제 배점 크게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충당부채 같은 경우 2차에 문제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뭐 나온 김에 얘기해보면 내년엔 재고자산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이고요. 교환 문제가 나왔는데 좀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 입장에서 한번 나눠서 하시고 그 다음에 대안 입장에서 문제 나눠 풀면 될 것 같아요. 헷갈려 하지 말고 X1년 초에 교환하는 회계 처리부터 시작해야죠. 문제 보시면 세무의 자산의 장부 금액은 25만원 나와 있고요. 대안은 25만원 써놓을까요? 대안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세무는 대안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양쪽의 공정가치가 나와 있지만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다 명확한 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무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가 나와 있어요. 그럼 교환할 때 세무는 내가 준 거에 공정가치 쓰고 대안은 뭐 써야 돼? 이게 더 명백하다니까 대안은 받은 거에 공정가치로 가야 된다고요. 그쵸? 헷갈리시면 안 돼. 그렇게는 안 헷갈리셨겠죠? 자 보시면 그럼 세무 입장에서는 구자산 장부 금액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25만원짜리가 없어지고요. 신자산 들어오는데 내가 준 거에 공정가치니까 얼마? 24만원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 얼마 남아요? 처분 손실 나오겠죠? 저는 처분 손익도 좀 물어볼 줄 알았는데 또 그걸 아예 안 물어봤더라고요. 그리고 난 어때요? 현금을 세무는 대안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했으니까 현금 2만원 받았죠? 그럼 어떻게 돼? 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가산하잖아요. 차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준 거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2개를 꾼다고 그랬죠.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여기다 보시면 X1년 초에 자산이 22만원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근데 내용에서 5년이고 잔존가치 2만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그랬으니까 설마 그럼 감가상각비는 매년 4만원 나오니까 X1년 말에 감가상각비가 18만원인데 이것도 흥분하시면 안돼. X1년 말이 아니라 2년 말이랑 3년 말이래요. 그럼 X2년 말은 또 그냥 4만원 가니까 얼마 나와요? 14만원 나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감가상각비 4만원 나오니까 여기 얼마 나와? 10만원 나오게 되겠죠. 근데 X1년 말에 X2년 말에 회수 가능이 얼마래요? 11만원이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니까 손상은 얼마 나와요? 손상은 3만원 나오게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제 요 금액을 기준으로 자녀 내용에서 3년 동안 잔존가치 2만 원으로 감가상각을 하니까 상각비는 얼마 나옵니까? 상각비는 3만 원 나와요. 그래서 내 장부 금액이 8만 원 되겠죠. 근데 X 3년 말에 회수 가능한 게 얼마야? 9만 5천 원이죠? 아시죠? 두 개 중 작은 금액,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입 잡으니까 우리 환입액은 얼마 나와요? 환입액은 15,000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보시면 1번에 세무가 인식할 손상차손이랑 환입액 물어봤는데 손상차손 얼마? 3만원. 환입액은 얼마? 15,000원.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대안 입장에서도 좀 볼게요. 대안. 지우고 이쪽에다 할까요? 굳이 뭐 여러분 화면도 같이 보면 좋으니까. 자, 그럼 대안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보면 일단 당연히 X1년 초부터 해야겠죠? X1년 초부터 보면 내가 준 거의 공정가치보다 받은 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니까 회계 처리 한 개로 끊는 거죠? 그럼 대안 입장에서 구자산 20만원짜리가 없어져. 난 현금도 2만원 줬어. 근데 신자산 얼마 들어와요? 내가 받은 거의 공정가치로 들어오니까 24만원짜리가 들어온다고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처분 이익으로 2만원 들어오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낸 거야 그럼 도대체? 보시면 그럼 X1년 초에 지금 자산이 24만원 있고요. 잔존가치 빵 내용회수 0인데 연수합계법이래요. 여러분 요 정도는 말로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4만원 빼기 0 곱하기 4년이니까 10분의 4 하면 되죠? 그럼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 96,000원 나와요. 요 정도야. 그럼 계산하면 상각공학과가 14만 4천원 나오는데 X1년 말의 공정가치가 16만원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 재평가잉여금은 얼마 나와요? 재평가잉여금으로 16,000원 나오고 그 다음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돼요? 16만원에 자녀 내용에서 3년이니까 1부터 3까지 다 더하면 6이죠? 16만원 빼기 0 곱하기 6분의 3 해주면 되니까 여기 얼마? 8만원. 그래서 여기 삼각형가가 8만원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재평가 문제가 나오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용기간 동안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용기간 동안 대체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고민할 거 없고요. X 2년 말에 공정가치는 얼마? 5만원. 그럼 자산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재평가잉여금은 16,000원 줄고요. 나머지는 재평가 손실로 얼마 나와요? 14,000원 나오겠죠. 그쵸? 이게 뭐라고? 하고 나서 2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X1년도에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허허.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요거랑 요거요. 그쵸? 그래서 숫자를 써보면 여기는 얼마? 16,000원 나오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94,000원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다 맞으셨어야 돼요. 에?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는 다 맞으셨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합격을 좀 노려보시려면 여기까지는 다 맞고 그 뒤에를 몇 개 더 맞추냐가 중요하지 재무회계만 놓고 본다면 여기까지 맞추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물론 물음 2번에 첫 번째, 두 번째도 사실 맞출 수 있는데 또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정확히 하셨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만약에 내가 유예생이야 아니면 유예생 이상이야 재무회계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여기까지 해서 내가 좀 틀렸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고. 정확하게.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물음 2번. 제가 법인세 노래를 불렀는데 법인세가 나왔죠? 나왔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여러분 몇 가지를 좀 주의했어야 돼요. 우리 법인세 회계 문제가 나오면 일단 기초에 이원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있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전기에 일시적 차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기초에 이원법인세 자산부채 없죠. 뭐 미사용 세액공제나 결손금 없대요. 오케이.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이원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는데 상계 안 한다고 그랬다고요.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고요. 또 법인세 모른다고 여러분 여기 또 영영 넣었죠. 영영. 그러면 빵점 나와요.
상계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자, 해볼 거고요. X1년부터 좀 차분하게 써보죠. 그냥 표를 그려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 보시면 X1년도 보시면 구분. 그래서 올해 X1년도 손익, X2년도 손익, X3년도, X4년도만 써보시고 문제를 보시면 X1년도 세율 20%, X2년도의 세율도 20%, X3년도의 세율 25%, X4년도의 세율부터는 30%가 된다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죠. 사실 X1년도에는 이원법인세 자산부채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다 쓸 필요 없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50만원 있고요. 재고 있죠? 평가손실이니까 평가손실 부인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X2년도에 소멸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2만원 써주시면 되고요. 충당부채 있네요. 세법상 충당부채 인정 안 하죠. 그럼 다시 15,000원 늘려준 다음에 X2년부터 3년 동안 소멸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5,000원, 여기 5,000원, 여기 5,000원 해주시면 되죠. 아이고 미수이자, 세법상 미수이자 인정 안 하니까요. 2만원 빼주고 미수이자 언제 들어온대요? 그 다음 연도에 돈 받는다니까 요때 유보 추인하면 되겠죠. 사실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국세 과오납 환급금이자 이게 뭐냐면 세금 내가 너무 많이 내가지고 돌아오면서 환급금 받았다는 거예요. 환급금 받았다는 거예요. 환급금에 이자까지 딸려 나왔다는 거예요. 회계상은 이거 수익으로 받겠지. 근데 세법상 이걸 다시 니네가 잘못해갖고 지금 가상 추가로 이자 줬는데 이거를 다시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환급금 이자는 5,000원 빼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유보 항목이 아니야.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이거 더하기 빼기해서 올해 법인세 비용까지 물어본 게 아니라 X1년도에는 이원법인세 자산부채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 푸실 때 이게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쵸? 벌금? 만원 더 해줘야겠죠. 원래 이렇게 해갖고 저도 뭐 다 계산하고 하려고 했는데 1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X1년 만에 이원법인세 자산부채만 물어봤으니까 우리 요거 보고 이원법인세 자산이랑 이원법인세 부채만 잡아주면 되겠죠? 너무 쉽지요. 얘네가 이원법인세 자산 항목이니까 25,000원에다가 세율 20%, 5,000원에다가 세율 25%, 또 5,000원에다가 세율 몇 프로? 30% 하면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이원법인세 자산이 7750 나와요. 마이너스 표기할게요. 자산이니까 여기까지 봤고요. 이원법인세 부채는 어떻게 됩니까? 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꿀이 있나. 그럼 2만원 곱하기 20% 하면 되니까 이원법인세 부채는 4,000원. 그쵸? 과호 환급금 이자를 고민하더라도 사실 답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이원법인세 자산 얼마? 7750 마이너스 안 쓰셔도 돼. 해답에는. 그 다음에 이원법인세 부채는 어떻게 돼요? 4,000원.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X2년도를 해봐야 돼. 한동안 회계사 시험에 다기간 법인세가 유행했기 때문에 우리 나올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일단 기초에 이원법인세 자산 7,750원 있고, 기초에 이원법인세 부채 지금 X1년 말에 4,000원 있었어요. 요거까지 하고 X2년 해봅시다. 그럼 X2년도 똑같아요.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X2년 구분, 여기 X2년, 여기 X3년, 여기 X4년 이후라고 쓰고, 세율 보시면 20%, 세율 보시면 25%, 세율 보시면 30% 아니겠어요. 그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보면 70만원 X2년도에 있고요. FVPL 평가액 있네요. 그럼 FVPL은 세법상 평가 인정 안 하니까 12,000원 내려주고요. X3년도에 팔린다니까 이때 12,000원 더해주면 되겠죠. 전혀 없지 않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있네요. 얼마?
4만원 플러스 한 다음에 X 3년도부터 4분의 1씩이니까 여기 만원 나오고요. 나머지 3만원은 X 4년 이후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있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일단 플러스 8,000원 해주시고 뭐 해주셔야 돼? 기간 내 배분이니까 표시해야겠죠? 기간 내 배분 표시하고 지금 접대비 한도 초과로 접대비 한도 초과 3만원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안 되죠. 뭐 해줘야 돼? 얘가 남았잖아. 얘가 전년도에 유보가 계속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재고자산 2만원 유보 전기에 있던 거 추인돼야 되고, 충당부채 5,000원 올해 추인되고, 다음 연도에 또 5,000원 추인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5,000원 추인돼야겠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미수이자요. 미수이자 얼마? 요 2만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기 76만 1,000원 나오는데 X 2년도에 세율이 20%니까 계산하면 올해 법인세 납부금액 얼마예요? 15만 2,200원 나오게 돼요. 그럼 하나씩 좀 구해봅시다. 우리 X 2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이랑 이연법인세 부채 구해보면 요거 두 개 15,000원에다가 세율 25% 곱해주고, 요거 두 개 35,000원에다가 세율 30% 곱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14250 나와요. 사실 요거 마이너스 표시하니까 아까처럼 여기도 마이너스 표기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14250 나오고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12,000원에다가 바로 25% 때리면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3,000원이요. 자, 그럼 저랑 바로 법인세 회계 처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시면 당기 법인세 부채 얼마 나와요? 전 영어 쓰는 거 싫어해요. 이거 얼마? 15만 2,200원 나오고요. 봐봐요. 원래는 총액법으로 하는데 순액법으로 해볼게요. 기초에 7,750원 있었는데 이연법인세 자산이 기말에 14,250원 돼야 되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얼마 늘어요? 6,500원 늘겠죠? 응? 6,500원 늘고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어떻게 돼요? 기초에 4,000원 있었는데 기말에 3,000원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이연법인세 부채는 1,000원 줄겠죠? 그럼 대차를 맞추면 우리 친구 법인세 비용 얼마 나와요? 우리 친구 법인세 비용이 계산하면 144,700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여기까지는 기간 간 배분한 거고, 기간 내 배분으로 자기주식 처분이익 있잖아요. 그럼 기간 내 배분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고 했죠? 발생한 자본에다가 세율 때려서 반대쪽으로 보내고 원래 자리엔 법인세 비용. 그쵸? 그럼 여기 뭐 나옵니까?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다 세율, 당기 세율 20% 때리니까 얼마 나와요? 여기 1,600원 나오고 법인세 비용으로 1,600원 나오겠죠? 끝! 자, 그래서 물음 요원 보시면 저는 이거 좀 표현이 웃겨요. 그냥 X2년도에 법인세 비용이 얼마냐 물어보면 되지. 요 거래가 X2년도에 법인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144,700원에서 1,600원 떼면 되니까 법인세 비용은 143,3,100원 나올 겁니다. 144,700원에서 1,600원 빼니까 맞죠? 143,100원. 이연법인세 자산에 미친 영향 어떻게 돼요? 자산 늘었잖아요. 6,500원. 그래서 여기 자산에 미친 영향 6,500원. 이연법인세 부채에 미친 영향 어떻게 돼요? 부채가 오히려 1,000원 줄었죠? 그럼 여기다 1,000원 주고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표기해야겠죠?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2번까지 했습니다. 넘겨보시면 두둥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동차로 채점을 해봤더니 아쉽게 좀 내년에 유예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무사 용어로 고급회계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속된 말로 왔고 네모만 정확히 외워도 맞추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사실. 정말로 아주 고난이도의 내용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연결이 나오면 안 되는데 세무사 시험에는 뭐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하셔야겠죠.
그래서 유예로 이제 만약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회계 괜히 회계 사용 막 몇십 시간짜리 듣지 말고 세무사용으로 10강짜리 무료 있으니까 그거 그냥 빨리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봐도 여기 있는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제각구로 그냥 풀게요. 네모네모 하면 되니까. 지금 내가 이만큼 주고 샀잖아요. 지금 내 지분율은 80%고 B집의 지분이 20%가 되겠죠. B회사 순자산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B회사 순자산 장부 금액이 8만원이니까 너와 내가 나눠 먹으면 여기 64,000원 들어오고요. B집의 지분이 16,000원 오겠죠. 여기까지. 지금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보면 5,000원, 15,000원 나요. 그럼 지금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5,000원, 15,000원이니까 2만원 나잖아요. 그럼 28에 16. 여기 16,000원. 여기 4,000원 나죠. 근데 나는 이전 대가로 돈 얼마 냈어요, 지금? 이전 대가로. 요거 사는데. 돈 얼마 냈어요? 10만원 냈잖아요. 그럼 여기 10만원 들어오겠죠? 그럼 나는 8만원짜리 사는데 10만원이나 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영업권으로 2만원 있는 거고 B집의 지분은 2만원 있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문제를 보면 지배회사 기속되는 순이익, 그 다음에 B집의 지분에 기속되는 순이익, 그 다음에 B집의 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그림 그리면 돼요. A회사, B회사, 여기 X1년, X2년, X1년, X2년. 지금 보시면 조정전 당기순이익 봅시다. 조정전 당기순이익 보면 어때요? 여러분 세무가 A, 대안이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얼마? 여기 5만원. 여기 얼마? 6만원. 여기 얼마? 2만원. 여기 얼마? 3만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보면 일단 평가 차액 좀 나눠줘야겠죠? 평가 차액 삼각해줘야 되는데, 평가 차액 삼각 보시면 우리 뭐 있어요? 차이 나는 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었죠? 토지 언제 팔린대? 얘는 X 1년도에 팔렸어요.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5,000원이니까 이 5,000원 어디다가? 야, 5,000원 빠져라 하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은 15,000원 차이 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감가상각한대요. 그럼 15,000원에 5년에서 3,000원씩 계속 삼각비 차이가 나겠죠? 그럼 여기 3,000원, 여기 3,000원 차이가 날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 있어요? 내부거래 재고가 있는데, 내부거래 재고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향 판매한 거랑 상향 판매한 거. 여러분 어려울까봐 재고자산밖에 안 줬어요. 그럼 세무가 지금 A회사니까 세무가 대안한테 2만원짜리 팔았대. 그럼 매출총 이익률이 20%니까 매출총 이익은 4,000원이죠? 근데 올해 60% 팔고 40%는 미판매 됐으니까 4,000원에 40% 하면 얼마 나와요? 1,600원 나오죠? 1,600원 여기서 빼주고 그 다음 연도에 팔리니까 유보가 추인되듯이 실현되겠죠. 네 번째 대안이 세무한테 팔았으면 상향이죠. 2만원짜리를 3만원에 팔았대요. 그럼 매출총 이익 얼마? 만원이겠죠. 만원 중에서 X1년도에 80%는 팔리고 20%는 아직 안 팔렸으니까 미실현 손익 얼마예요? 만원에 20%에서 2,000원이겠죠. 그럼 2,000원이 여기 들어가고요. 실현되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게 뭐예요? 배당이죠. 배당은 여러분, 배당 수익은 X2년도에 발생했는데 배당 수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현금 들어오면서 배당금 수익이겠지. 원가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연결하게 되면 내가 나한테 돈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수익 잡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부거래 제거해서 배당은 빼주면 돼. 근데 지금 보시면 배당이 이렇게 5,000원 있으면 현금 배당이 5,000원 있는데 내 지분율이 80%니까 어차피 나는 4,000원 먹을 거고요. B집의 지분은 1,000원 먹잖아. 아시죠? 근데 B집의 지분에 장부금액에서도 빠지는 거 현금 배당하게 되면 괜찮을까요? 지분법이랑 얘기가 똑같아요. 그럼 아무튼 나 배당 4,000원 받았으니까 X2년도에 배당금 수익 4,000원 당기순이익에서
빼주셔야겠죠. 다 했어요.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조정 후 당기손익이 나옵니다. 여러분 봐봐요. 문제 보시면 어차피 원가법 쓴다고 나와있고 뭐 유형자산 원가명 쓴다고 나와있고 비지배 지분의 식별 가능한 비지배 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비지배 지분은 영업권도 없잖아요. 그럼 다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연도별로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얘는 48400 나오고 얘는 57600 얘는 10,000원 나오고요. 얘는 29,000원 나오잖아요. 됐는데? 자 이제 문제 보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자 문제 보시면 X1년도에 지금 비지배 지분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지배 회사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비지배 지분은 비회사가 X1년도에 10,000원인데 내 지분율이 20%니까 내 거 2,000원이겠죠. 그쵸? 여기까지 했고 여긴 얼마 나와요? 내 거 지금 48,400원 있고 빚거 10,000원 중에서 80% 내가 먹어야 되니까 계산 얼마 나와? 56,400원 나오게 되겠죠. 그럼 비지배 지분도 어떻게 돼? 지금 X1년도에 비회사의 X1년도 당기순이익 중에서 조정 후 당기순이익 중에서 내가 먹는 게 얼마? 2,000원이잖아요. 여기 2,000원 들어가겠죠? 심심하니까 X2년도 해볼까요? 문제에서 X2년도 물어봤으니까 X2년도에 또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이라 지배회사 기속 당기순이익 보면 뭐 X2년도 똑같죠. 29,000원에서 내가 20% 먹으니까 얼마? 계산 안 해놨네. 29,000원 아이고 29,000원 곱하기 0.2 하니까 5,800원. 비지배 지분 어떻게 돼요? 57,600원에다가 29,000원 중에서 80% 내가 먹으니까 얼마 나와요? 80800. 그럼 비지배 지분 같은 경우엔 여기 또 X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붙으니까 비지배 지분이 또 얼마만큼 증가해요? 5,800원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자 문제 하나씩 해볼게요. X1년도에 비지배 지분 기속 당기순이익 얼마? 2,000원. X1년도에 지배기업 기속 당기순이익 얼마? 56,400원. X2년도에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얼마예요? 기속? 88,800원. X2년 만에 비지배 지분 어떻게 돼요? 다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을 다 더하면 아이고 5,800원이지. 요만큼을 다 더하면 비지배 지분이 얼마 나오냐면 26,800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지배 지분은 26,800원이요. 배당이 뭐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도 사실 뭐 배당 모르셔도 얘네는 맞출 수 있다고요. 제대로 하셨더라면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인터넷에서는 연결 고급 다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고급이랑 고급팩에 연결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아마 백지로 내신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2번에 물음 1번까지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되고요. 문제 2번에 물음 2번이랑 물음 3번에서 선방하셨으면 고득점이 나와서 합격이 조금 더 수월하셨을 거고 만약 이쪽에서 혹시 선방을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선방하셨다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3년도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1부의 재무회계 2문제 강평을 마쳤고요. 잠깐만 얘기를 하면 유해생분들 중에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진짜 후회 없이 1년 동안 공부했어. 그러면은 채점 사실 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으면 채점 하시고 쉬시는 것도 좋고 저희 학원이 뭐 아마 다음 주 내에는 모든 과목이 답이 다 올라갈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채점하기 싫어. 그럼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좀 마음 편안히 먹고 좀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여건이 되시면 여행도 한번 가시고 이런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유해생인데 사실 공부 참 안 했어. 그리고 참 후회가 많이 돼. 지금이라도 열심히 할 걸. 이런 분들 있으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면 내일부터 책 펴고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동차생분들 나 진짜 열심히 불꽃같이 했어. 그런 분들은 좀 쉬었다가 사람이 기계도 아니잖아요. 좀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동차 때 공부를 안 했다. 유해 때 열심히 하려고 공부를 안 했다. 그럼 괜히 12월 달에 합격자 발표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동차 때 공부를 안 했다 하시는 분은 바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공부 시작하셔야 돼. 그래야지 다른 동차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과의 간격을 여러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아무튼 매년 이렇게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